네, 시장에서 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길게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테마와 이슈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부터 시장에서 좀 핫한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테마일까요? 바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최대 수혜자는 어제 정부가 3년 동안 묵혀왔던 이 결정을 드디어 내렸습니다. 대기업들이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건데요. 사실 처음에 일각의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좀 이게 상생이 아니라 밥그릇 뺏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관련주들 오히려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토행 같은 경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K카와 롯데렌탈도 오전장부터 강했는데 지금은 윗골이 조금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현대글로비스도 7%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테마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관련주에게 악재가 될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체크해보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진출을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소매 판매를 했던 회사들에 대한 그 매출이 좀 악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상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가격이 이제 상당히 크게 들쑥날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 기아차에서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가격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뢰도에 대한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오늘 뭐 K카라든지 오토웨잉이라든지 롯데렌탈에 대한 흐름을 좀 살짝만 좀 보도록 할게요. K카 우선 좀 보도록 하면은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가 지금 좀 이제 윗골이 달고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커머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주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올해 2022년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을 상당히 강력하게 타이트하게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고차 시장에 대한 오히려 좀 소비자들의 믿음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거기다가 보면 좀 상생할 수 있다, 분위기 자체가 잘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오프라인 시장의 활성화까지 기대를 받을 수 있으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 기대감에 오늘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관련주들이 너무 많죠. 아무래도 지금 나열된 종목들만 해도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면 좋을까라는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큰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현대 기아차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는 네. 밑에서 두 번째는 현대글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완성차에 대한 판매가 조금 생산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대를 하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직접 매매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롯데렌탈이라고 하는 회사를 조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렌터카 회사에서 1위 업체인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에는 리스라든지 장기 렌터카에 대한 만기가 끝나면 그거를 이제 그 중고시장에 팔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중고차 경매 시장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던 것이 이제 대기업 진출이랑 엮여서 조금 안정적인 매출처가 추가로 확보가 된 상황이다라는 점을 본다면 지금 현재에 대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는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간 갭에 대한 부분을 보이면서 갭 상승으로 약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윗꼬리를 길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거래량은 적정한 수준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가격대이고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 대한 이제 그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회사이기도 하고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천가 한 1,800원 좀 밀렸을 때 매수를 권유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9,000원, 목표 가격은 44,500원 정도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롯데렌탈이 입지도 잘 다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B2B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B2C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소카 지분도 인수하면서 좀 모멘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 48,000원 매수가고요. 목표 주가와 손절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도형 어드바이저가 선택한 오늘의 테마, 오늘의 갈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2차 전지주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 투자 시각은입니다. 사실 2차 전지주가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죠.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뭐 소부장, 생산업체 다 강했는데 오늘은 이 상승세를 소부장 쪽에서만 좀 이어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어떻게 투자 시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생산 확대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따라서 시장에 대한 캐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2차 전지 생산 업체들에 대한 실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장비라든지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친환경차에 대한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완성차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만 보더라도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그렇다면 워낙에 많잖아요. 뭐 생산, 소부장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 1위 회사랑 2위 회사 한 2개 정도에 대한 종목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엠플러스라고 하는 회사고요. 저번 달 말 정도에 이제 수주권에 대한 얘기를 공시를 했던 그런 상황이죠. 한 2천억 정도를 SK온이랑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상황이고요. 2025년부터는 이제 배터리 공급 부족에 대한 것을 예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동사에 대한 지금 현재 가격대에 대한 부분과 메리트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배터리 공급 부족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장비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동사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는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엠플러스 아무래도 증권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인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22,100원인데요. 22,000원 정도면 매수 가격이 적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2만 원,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2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추천주 AS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던 메가스터디 교육이 수익이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장에서 또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10만 2천 원이었죠. 이 목표가를 달성하고 쭉 내려온 상황인데 사실 목표가 찍고 나서 지금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기서의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표 가격을 터치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시 대입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점유율 자체가 50%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이제 재수생이라든지 이제 재학생들에 대한 등록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시 비중이 40%까지 올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리가 약간 안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9만 원 미만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재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지금 자리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9만 원 선을 보면서 재매수 시점을 잡아보자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사실 교육주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1년치 농사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초반까지는 추가적인 성장, 상승 동력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 AS 해봤고요. 저희가 또 이게 또 정권에 교체되는 그런 관련된 수혜주라서 봤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책 테마주도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책 테마주는 또 어떻게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될까요? 아직 정권이 변경이 된 게 아니라 교체, 건설 원전 그렇죠. 이런 거요? 네. 교체를 준비 중에 있는 그런 단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진짜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원전주에서 뭐 한전 시리즈
같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아직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 관심을 둬야 되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게 악재가 소멸된 게 아니라 악재가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트 짧게 주시고 계속 시장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책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갈테마 가라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앤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